설재윤 성형외과 원장 설재윤입니다. 오늘은 연세가 60대이신데 이제 얼굴이 좀 많이 처졌다 하셔서 오신 어머니이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굴이 처졌다고 할 때는 되게 콧볼 밑에 아래쪽 부위를 두고 항상 처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여러분들이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얼굴에 주름이 없고 그냥 처지신 분들은 이 마스크 요 위쪽만 봐서는 그렇게 나이에 가늠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주름은 없고 처져 내려온 상태만 밑에가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이 수술이 잘 되면 결국은 얼굴 전체가 다 거상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의 가장 큰 만족도는 턱선이 갸름해졌다. 그리고 옆 턱선 라인에서 이게 처져 내려오면 이 선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울퉁불퉁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 때문에 불규칙하거든요. 그런데 이 옆 턱선 라인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렇게 반듯해지고, 그리고 목에서도 처져 내려오면 목이 좀 두꺼워지는데 두꺼워지는 느낌도 굉장히 얇아지는, 가늘어지는 효과도 오고요. 세로로 나타난 주름에서 펴지는 효과, 그리고 얼굴이 이제 전체적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피부 팽창 효과에 의해서 얼굴이 칙칙했던 얼굴들이 굉장히 밝아지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환자분께서는 저한테 피부가 굉장히 광택이 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얼굴에서 이렇게 피부가 밝아지는 그런 효과도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시절에는 제가 보면은 얼굴에 주름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져 내려오는 것으로 얼굴이 처져서 좀 이렇게 이 턱선이 좀 넓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빵빵해지고 이런 것들을 되게 불만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분께서도 얼굴이 좀 이렇게 처져 내려온 것 때문에 그걸 좀 더 당겨서 좀 젊게 보여지고 싶다라고 하셔서 오신 환자분이세요. 되게 이제 수술을 결정할 때 수술하는 환자의 의향에 따라서 이 두피에서 이렇게 거상을 하게 되면 이쪽 측면에서 이렇게 거상을 해서 뒷꼭지로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는데요. 되게 이제 이 두피에서는 내시경으로 두피 쪽을 접근할 때는 여기 절개선에 구멍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내서 그쪽으로, 한쪽으로는 내시경, 한쪽으로는 속살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기구,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 이마 쪽을 전체적으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린 다음에 이걸 위로 끌어올려서 이 양쪽에다가 녹는 나사를 뼈에다 심어 놓은 것을 뼈에 심어 놓은 나사모 부위에다가 끌어올려서 여기다가 짓눌러 놓은 것이 내시경이고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절개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수술 방법의 선택은 결국은 환자하고 의사하고 상담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 방법으로 내시경으로 하자 또는 뭐 두피 절개로 하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환자하고 그 상담 내용을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시경이 필요하신 분은 내시경을 권유해 드리고요. 두피 절개를 해서 거상을 해드려야 되는 경우에는 두피 절개를 이용해서 거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소개해 드리는 분은 수술 후 2주째 수술 전후 사진입니다. 이거는 수술 후 2주째는 효과를 바로 보이는 수술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수술 후 2주째가 되면 회복 경과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내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또는 휴가를 가는데 수술을 마치고 어디에 가족과 같이 휴가를 간다든가 이런 개인 스케줄을 맞추는데
수술 2주가 되면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술 후 2주째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요. 동영상은 직접 환자분께서 수술 후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저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거는 수술 후에 거의 2달 가까이 됐을 때 촬영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두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또 이 수술을 함에 있어서 속 안에 수술 부위를 여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봉해진 곳이 있거든요. 봉해진 것만 보고 뭐 스마스가 어떻게 돼 있고 목의 근육이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당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수술 부위 안에 이쪽 안쪽에 뭐 스마스나 목의 근육 그리고 당긴 정도 그리고 잘라내는 방식 그리고 그거를 잘라내고 나서 스마스와 목 근육을 팽팽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감침질로 봉합해 놓은 그런 모습, 그리고 여기 어머니께서는 또 두피 절개를 원하셨어요. 기왕이면 좋은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미간에 깊은 주름도 거의 없애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두피 절개를 하였고, 그러면 두피 절개를 할 때 그냥 막연히 미간의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다라기보다는 어떤 근육이 있어서 어떤 근육을 절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수술의 과정 모든 세세한 내용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수술 전 과정과 그리고 수술 전후의 어떤 변화 정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싶다 또는 보고 싶다라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바로 가기를 주소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께서 네이버 카페에서 수술 과정에 대한 전 과정을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술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보면 이쪽 부위 얼굴살이 많이 좀 처져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그 메리오네트 라인도 좀 더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메리오네트 라인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쪽의 살이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쪽에다가 그 녹지 않는 이물질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놓게 되면 여기 메리오네트 라인도 훨씬 더 깊어지고, 이 메리오네트 라인이 없어지게 하는 사라지게 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것도 이곳에다가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놓으면 개선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어머니께서는, 여기 환자분께서는 제가 두피를 절개해서 전체적으로 얼굴을 당겨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턱선도 훨씬 더 V라인 되게끔 많이 당겨드리고, 그 다음에 목도 훨씬 더 갸름해지고, 그 다음에 목선도 이런 그 깊은 주름 라인이라든가 세로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되었는데, 그러면 수술 후의 사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중점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저 뒤로 가면 수술 전후를 비교로 보여드릴 수 있는 한 뷰로 보여드릴 겁니다. 수술 후 2주째입니다. (45도) 방향에서 보여지는 얼굴인데, 이렇게 얼굴이 처져 내려오면요 얼굴이 훨씬 더 넙대대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메리오네트 라인이라든가 이런 목에서라든가 이런 변화 같은 것을 많이 느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세가 있으셔도 얼굴에 주름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 콧볼을 중심으로 해서 요 밑에 쪽은 밑에 쪽에서 나이 들어 보이는 현상이 큽니다. 되게 마스크를 딱 끼고 보면 이 위쪽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되게 나이가 몇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주름보다는 처져 내려온 살들이 이렇게 아래쪽에 밀리거나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콧볼 아래쪽의 변화, 그냥 목까지 변화가 굉장히 얼굴에서 나이 들어 보이는 현상을 젊게 보여지게 하는 큰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딱 껴보시면은 마스크를 끼고 여기 위쪽만 보이는 곳으로는 그렇게 주름이 많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나이 구분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수술 후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수술 후 2주째입니다. 2주째는 수술의 효과가 다 드러났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회복 과정에서 2주니까 이 정도의 변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요. 저희 경우는 성형수술, 특히 안면 거상이나 윤곽은 수술 후 보통 6개월 정도 됐을 때가 효과가 더 크게 보여지고 수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좀 불편함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은 돼야 되는데 지금 2주째 모습이기 때문에 2주째 모습에서 내가 스케줄이라든가 또는 일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장을 안 받을 정도가 될 건가를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또 다른 반대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수술하기 전 모습인데 이 목선도 이렇게 지금 새로 주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도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볼록이 튀어나왔어요. 원래는 턱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불룩 나오고 이 턱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밑으로 불룩 나오고 이것은 다 처져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 턱선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변하면 이렇게 밀려 내려왔던 살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윗방향으로 다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목에서는 이 뒤쪽으로 또 이렇게 당겨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이라든가 목에서 좀 더 팽팽해지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러한 수술을 함에 있어서 수술 전후를 죄송합니다. 수술 전후를 하나의 비유로 봤을 때 여러분께서 2주면 붓기도 있거든요. 붓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굴에서 전체적인 변화는 훨씬 더 좋아 보이는지 안 좋아 보이는지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또 이렇게 수술 후 전후 2주째 모습입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수술 전후 2주째 모습입니다. 어머니 수술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8주? 8주? 네. 수술하고 나서 만족하세요? 네, 100% 합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항상 수술 과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했던 얘기를 신뢰해서 그 신뢰되는 말을 믿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러한 수술에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 있지만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항상 어떤 수술이나 성형외과나 일반 외과나 모든 외과 수술에서는 항상 약방 감초처럼 들먹이는 부작용이 1번 염증입니다. 2번 과다출혈입니다. 그러나 과다출혈에서는 제가 다음 수술 장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깔끔한 두피를 절개할 정도로 또 뺨이나 목에서 목에 큰 혈관 같은 거 손상하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수술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수술 과정을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수술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이 링크된 바로가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